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사주팔자 함께 봐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박철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방송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완장 어딨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완장을 좀 차고 싶으셨나 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요즘. 네. 오늘은 뭐 이제 정장을 입으셨으니까 정장에 또 이제 완장은 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호근 매니저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박철수 매니저님 시장이 네. 야, 좋습니다. 3천을 넘어갔어요. 네. 3,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일지 아니면 또 이제 하필이면 주말이 껴 있어가지고 일단 뭐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이제 변동성을 대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재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쵸.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ETF의 어떤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코덱스 200 인버스 2배짜리 이 인버스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수가 혹시 꺾인다면 사실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강하게 그렇죠. 나올 확률이 높기 네.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비중 줄이시고 그다음에 실적 나오는 종목들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저평가 종목들을 좀 늘리는 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그래서 100만 원의 수익을 봤으면 한 20만 원 정도는 꼭 현금을 또 챙겨두고 나중에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이거를 또 쏠 수 있는 총알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이번 주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고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지수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장세는 네.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한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지수를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강력하게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수급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 중소형 코스닥 종목보다는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주식만 하지 마시고 큰 주식 중 특히 이제 정책 관련주들 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소보린 AI 네. 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25일 되면 이제 MSCI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우리가 관찰 대상국 됐다가 선진국 진입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맞아요. 있고 관찰 대상국만 돼도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25일 날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 나는지 보시면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올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일단락이 될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은 저런 종목들이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소보린 AI,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한한령 해제 관련 또 소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그쵸. 소비주, 뭐 카지노, 엔터, 그다음에 이제 일부 면세점 관련 뭐 이런 흐름도 우리가 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6월 네. 25일에요. 여러분 네. MSCI 관찰 대상국 재진입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잘만 좀 성사가 되면은 우리 시장 상방 한 번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박철수 매니저가 코치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네. 오늘 코치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또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사실 이번 주 내내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 뭔가 이제 대미를 장식한 느낌이었나? 아니면 더 봐야 되나?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일주일 만에 사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종목을 고르는 방식은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지금 너무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밀리면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은 섹터 내에서 주도주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면 뒤따라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어그룹 내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상당히 지금 최근에 확률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치 테크놀로지였고 사실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부럽잖아요. 네. 근데 코치 테크놀로지는 바닥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베디드 시스템을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산 업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기 체계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뭐 현대로템이 매출이 잘 나오거나 한국항공우주가 매출이 잘 나오거나 LIG 넥스원이 매출이 잘 나오면 이 회사도 그 중에서 일부 낙수 효과를 보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의 지금 방산업체들을 이 회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올랐지만 올랐어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물론 단기 차익 매물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눌림을 공략해 보거나 아니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안정적으로 맞춘다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가도 작년 고점도 충분히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목표가 28,000원은 충분히 다음 주도 노려보자. 네, 그래서 일부러 높이 잡아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28,000원까지 역시나 목표가 노리고 있고 이게 이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슈가 금방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이렇게까지 격화될 줄은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방산주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더라도 사실 무기 재고에 대한 어떤 확충 수요라든지 그리고 방위비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은 방산주가 무너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눌림목을 공략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테크놀로지에 이어서 또 이번에 어떤 종목을 노리실지 월요일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이죠? 시프트업입니다. 또 타이밍이 왔나 보네요, 그러면. 네, 일단 뭐냐면 이게 제가 지난달 말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공략을 굉장히 적합하게 드렸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수익도 낮죠. 바로 차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제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 오버행 이슈가 끝나는 날에 종가 또는 그 다음 날 이길가 시초가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날짜에 매수를 했는데 단기 최저점에서 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수익으로 나왔지만 아쉽게도 조금 주가 다시 또 밀렸습니다. 이게 네. 왜 그랬냐면은 니케라고 하는 이 회사의 주력 캐시카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이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 안 되겠네 해서 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니케라는 게임이 중국에 진출했죠. 흥행을 지금 예상보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보다 중국 진출 전보다 중국 진출 후가 당연히 실적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니케의 어떤 중국 흥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부담 있는 선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니케 때문에 중국 매출이 붙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중에 역대급 이제 유저를 확보했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했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올 텐데 그때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영업이익률이 70% 이상까지 올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게임주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중에 그나마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 대장주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프트업 아니면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정도의 몇 개 종목이 없거든요. 이 실적 이익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수급이 또 저평가 종목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단기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동일합니다. 6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프트업 이번에도 또 박철수 매니저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수익을 봤기 때문에 또 타이밍 맞게 또 잘 갖고 온 것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프트업 이야기 들어봤고요.